TV 속 여러 막장 드라마들. 저런 일이 어떻게 생기냐고 하시지만 현실은 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겪은 일도 웬만한 막장 드라마 뺨을 칠 정도로 소름 끼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스포츠 의류 매장에서 부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매장에 유독 자주 오던 손님이 있었는데요. 자주 오시다 보니 나중엔 얼굴이 눈에 익었는데 보면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 같은 게 다 저희 브랜드 옷이더라고요. 하루는 신상 운동화를 보러 오셨다면서 저보고 사이즈를 찾아달라고 하셔서 제가 운동화를 찾아드리면서 말했어요. 저희 브랜드 옷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데 그분은 제 물음에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요. 아, 네, 많이 좋아합니다. 저희 브랜드 옷이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그분은 제 말에 귀까지 빨개지더라고요. 그냥 단골 손님에 대한 립서비스 같은 말이었는데 부끄러움이 많으신가 보다 했죠. 그런데 그분이 며칠 뒤에 멀끔한 옷을 입고 와선 저에게 언제 마치시냐고 묻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저기 실은요. 제가 이 브랜드 좋아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옷을 자주 사진 않거든요. 근데 실은 매장에서 그쪽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옷 산다는 핑계로 자주 온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저를 보고 반해서 일부러 자주 왔다고 하니까요. 쑥스러워하며 말하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또 외적으로도 나쁘지 않았어요. 운동을 많이 하시는지 키도 크고 덩치도 좋으셨고요. 그래서 저도 9시에 마감하고 나온다고 했고 그분은 그때 자기가 오면 차라도 한잔 할 수 있겠냐더라고요. 저는 좋다고 했는데 그날 정말 9시에 가게 근처에서 기다리시더라고요. 저는 차 말고 차라리 맥주나 한잔 하자고 제안했고 저희는 매장 근처의 맥주집에서 처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한 살이 많았고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쩐지 운동하시는 분 같았어요. 어깨도 넓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배드민턴 아마추어 선수거든요. 와, 그러시구나. 다음에 경기 있을 때 한번 보러 오세요. 알겠어요. 초대해 주세요. 그분은 좀 쑥스러워하는 듯 하면서도 또 이런저런 대화를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 관심사도 비슷해서 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번호도 주고 받았고요. 그 후로 그 남자는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종종 놀러 왔고 저희는 맛집도 가고 드라이브도 가면서 데이트를 즐겼어요. 따로 사귀자는 얘기는 안 했지만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고 그렇게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오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꽤나 적극적으로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남친네 집은 아버지가 남친 중학교 때 돌아가셔서 어머님이랑 살고 위로는 누나가 한 명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면서 남친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죠. 어머님은 조용조용하고 온화해 보이셨어요. 그때 남친 누나도 조카랑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조카는 초등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손님인 제가 오든지 말든지 내내 소파에 드러누워서 폰만 보고 있고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딱히 남친 누나도 그런 걸 뭐라고는 안 하고요. 어머님은 제가 온다고 음식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하며 식사를 했어요. 남친 누나분이 저를 가만 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음식은 입에 맞아요? 네, 너무 맛있어요. 나도 같이 했거든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 온다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어머님도 그렇고 형님도 요리 실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말에 남친 누나 묘하게 웃더라고요. 현지 씨라고 했죠? 어머님, 형님 소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보통은 좀 어색할 법도 한데 얼굴이 좀 두꺼운 편인가 봐. 남친 누나분이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시는데 저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웃고 있는데 누나분이 서비스직이라서 그런가 보다. 옷 판다고 했죠? 월급은 얼마나 돼요? 남친 누나분은 좀 성격이 거침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실제 받는 월급 액수를 말씀드려야 되는 건가 잠깐 망설였는데 남친이 대뜸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 뭔 상관이야? 라며 퉁명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남친 누나는 여전히 웃으면서 그러고요. 왜 상관이 없어? 옳게 될 사람인데. 남친 누나 말에 남친이 째려보더라고요.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밥이나 먹지? 알았어. 저는 좀 놀랐어요. 남친이 그렇게 짜증스러운 얼굴로 누군가를 쏘아붙이는 건 처음 봤거든요. 저한테도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얼굴이었고요. 게다가 남친 누나도 동생이 그러는데 뭐라고 하기는커녕 익숙하다는 듯 웃음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어머님도 이런 일이 익숙하다는 듯 묵묵히 식사만 하시고요. 저는 속으로 남친이 아들이라고 엄청 오냐오냐 컸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은 남동생이 누나한테 예의 없이 굴면 엄마가 뭐라고 하실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저는 남친하고 누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건가 생각하며 약간은 불편하게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들은 얘기론 누나는 이혼을 하고 혼자 애를 키우면서 친정인 어머님 댁에서 함께 산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댁은 마당이 있는 오래된 2층 주택이었는데 1층은 어머님이 생활하시고 누나는 2층에서 아이랑 함께 산다고 했어요. 누나는 이혼 후 딱히 정기적인 일은 없고 아르바이트만 간간히 하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야, 아까 누나한테 너무 면박 주는 거 아니야? 내가 더 민망하더라. 아, 그냥 실없는 소리 잘하니까. 그래도 누난데. 자기야, 우리 누나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무시해. 쓸데없는 소리 하면 자기도 뭐라고 해도 되고. 알았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누이고 형님인데 무시하라뇨. 왜 그래? 그래도 되는 사람이야. 그런 게 어딨어. 자기 지금 보니 좀 너무한다. 누나가 이혼해서 혼자 애 키우면서 살면 남동생으로서 안쓰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 말에 남친은 그냥 한숨만 쉬더라고요. 저는 누나에 대한 남친의 행동에 제가 다 섭섭하고 예비 형님이 안쓰러운 기분까지 들었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간섭하지 마. 알았어. 저는 오히려 형님하고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남친이 아들이라는 이유로 너무 오냐오냐 커서 누나를 무시하나 보다 했거든요. 그래서 나라도 형님 대접해드리고 잘 지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죠. 그런데요. 제 결심이라는 게 참 쓸데없는 짓이더군요. 왜냐면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오히려 저를 몹시 못마땅해 한 건 형님이셨거든요. 저희 결혼식 땐 아이가 독감에 걸려서 입원을 한다고 갑자기 못 온다고 하셨어요. 동생 결혼식에도 못 오고 혼자서 아픈 아이랑 내내 병원에 있으셨겠구나 싶어 안쓰러웠죠. 그래서 신혼여행지인 하와이에서 아울렛에 들려 명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고급 브랜드인 가방을 선물로 샀습니다. 어머님 것도 거기서 샀고요.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형님께 드렸죠. 형님은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 남편과 있을 땐 고맙다고 했는데 남편이 담배 핀다고 나갔을 때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옳게. 네, 형님. 아까 그 가방 얼마 줬어? 왜 그러세요? 혹시 비싸게 준 건가 해서. 저는 비싸게 줬나 싶어 미안해서 그렇게 말하신 줄 알았죠. 아,
그렇게 안 비싸요. 부담 가지시지 마세요. 그런데 제 말에 형님이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부담은 무슨 부담이야. 저런 이상한 가방을 비싸게 주고 샀나 싶어서 물어본 거야. 저는 그 말에 좀 벙쪘습니다. 네? 제대로 된 데서 산 건 맞아? 너무 싼 티 나던데? 나 저런 거 안 매. 매지도 않을 건데. 괜히 우리 승민이 돈만 쓴 건 아닌가 싶어서. 마음에 안 드세요? 나름 인기 많은 제품이라고 해서. 올케 되게 순진하다. 본인도 판매직이면서. 관광객이니까 덤탱이 씌운 거겠지. 제일 인기 없고 촌스러운 걸 잘 나간다고 하면서. 저도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기껏 생각해서 고심 끝에 산 건데 마음에 안 드네, 싼 티가 나네 하니까요. 많이 마음에 안 드시면 도로 갖고 갈까요? 됐어. 승민이한테 또 한 소리 들을 일 있어? 참, 이런 얘기 승민이한테 미주알 고주알 하지 마. 괜히 걔랑 내 사이만 안 좋아지니까. 남매 사이 틀어지게 만들어서 좋을 건 없잖아? 그치? 형님은 그렇게 말하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너무 벙찌더라고요. 남편 앞에선 분명 고맙다고 이쁘다고 했는데 일부러 남편 없을 때 저한테 와서 왜 저런 소리를 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한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시댁에 가서 음식을 만들면 앞에서는 맛있다느니 승미 장가 잘 갔다느니 칭찬하면서 저랑 둘이 있게 되면 옳게 다음부턴 음식 만들 때 소금 좀 적게 써야겠다. 아, 짰어요, 형님. 어, 지금 또 물 마시러 왔잖아. 나 밤새도록 물 마실 것 같네, 배부르게. 그러고 획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제가 좀 비싼 코트를 입고 시댁에 갔었어요. 그 코트가 가격대는 좀 있어도 꼭 갖고 싶어서 돈 모아서 산 코트였고 비싼 만큼 한 번 사서 매 겨울마다 잘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코트를 보더니 승미 돈 많이 벌어야겠다. 와이프 수준 맞춰주려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전에 산 거고 지금 3년째 입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도 제 얘긴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어머님한테 엄마, 이거 엄청 비싼 브랜드예요. 나는 이런 거 백화점에서 지나갈 때 구경만 해봤는데 올케가 이런 걸 입고 다닐지 몰랐어요. 그렇게 비싼 거야? 네, 올케도 옷 판매 일을 해서 그런지 눈이 많이 높나 봐요. 하긴 나도 언젠가 들어보니까 백화점 같은 데서 일하는 여자들 허영심 장난 아니래요. 옷도 비싼 거 아니면 잘 안 사고 늘 보는 게 좋은 거 비싼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눈이 너무 높아져서 월급으로 메꾸려고 하면 돈 모으긴 힘들겠다. 그러면서 저를 까내리려는 거예요. 허영 부리고 사치 부린다는 식으로요. 저도 기분 나빠서 말했어요. 좋은 거 하나 사서 오래오래 입으면 좋잖아요. 저도 이거 최대한 오래 입으려고 산 거예요. 그래, 이 정도면 한 10년은 입어야겠다. 그 정도로 비싸? 네, 엄마. 승미 진짜 돈 많이 벌어야겠어요. 그러면서 막 호호 웃더라고요. 동생 걱정하는 척 하면서 자꾸만 저를 이상하게 몰고 까내리려고 하는 게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도대체 형님이 나한테 왜 저럴까 싶었어요. 내가 뭔가 밉보인 건지 아니면 원래 형님 성격이 저런 건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 전에 남편이 자기 누나 성격 맞춰주지 말고 무시할 건 무시하라고 했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원래 성격이 저러나 보다. 나도 그냥 적당히만 지내자. 더 잘할 것도 없고 친하게 지낼 것도 없이 그냥 적당히만 지내자. 그렇게 생각했죠. 얄미울 때가 정말 많았지만 한편으론 이해도 했습니다. 이혼 후 따로 정기적인 일 없이 혼자서 애 키우는 거면 형님도 참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성격적으로 자격지심도 있는 것 같고 모난 부분도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해하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명절이어서 어머님 댁에서 하루 자기로 했거든요. 저는 피곤해서 먼저 잠이 들었는데
자다 일어나 보니 옆에 남편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 갔나 싶어서 기다리는데 안 오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밖으로 조심히 나와봤는데 거실에서 형님하고 TV 보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TV는 엄청 작은 소리였고요. 남편은 맥주 마시며 TV만 보고 있고 형님은 옆에서 막 남편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저러고 있나 싶어서 방으로 다시 안 들어가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죠. 들어가서 앉아. 왜 자꾸 옆에서 쫑알대? 아니, 나도 잠 안 와서. 그럼 준영이 옆에서 그냥 누워있어. TV 보는데 자꾸 말 시키고 그래. 치. 남편은 짜증스럽다는 듯 쏘아붙였고 형님은 삐죽거리면서도 안 가더라고요. 남편은 또 형님에게 면박을 주고 있었어요. 형님은 저런 면박을 받으면서 왜 저렇게 동생 옆에 꾸역꾸역 있나 싶더라고요. 저도 방으로 다시 들어가려는데 형님 하는 소리가 결혼하니까 좋니? 와이프 여전히 좋아? 말 같지도 않은 걸 물어. 왜 대답 안 해? 결혼해보니까 생각보다 별로지? 별거 없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게 동생한테 할 소린가요? 남편은 대꾸도 안 하더라고요. 여자는 같은 여자가 보면 아는데 너네 와이프 허영심 많고 좀 별론 것 같아. 너 카드 간수 잘해라. 너네 와이프 코트 저거 얼마짜린 줄 알아? 사치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 결혼 전에 산 거라니까? 그리고 사치하든 말든 뭔 상관인데. 걱정되니까. 네 걱정이나 해. 남편은 무슨 날파리 쫓듯 하는데도 형님은 옆에 붙어서 계속 쫑알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까 보니까 너네 와이프 눈 찝은 거야. 코도 한 거고. 눈은 여러 번 찝은 것 같던데. 너 몰랐지? 코도 실리콘 대박이던데. 아주 가지가지로 제 뒷담을 하더라고요. 저 눈은 한 거 맞는데 코는 안 했습니다. 근데 자기 맘대로 저를 사치심하고 허영심 있고 성형도 이것저것 했다는 식으로 몰고 가더군요. 나한테 열등감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야, 너 현주한테 열등감 있냐? 뭐라고? 아니거든? 아, 진짜 꼬래. 야, 그냥 좀 올라가 좀. 나 TV 좀 보자. 남편 말에 형님이 노려보더니 일부러 쿵쾅거리며 계단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가로젓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어요. 형님이 왜 저렇게까지 나를 싫어하고 뒤에서 욕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남편 말대로 진짜 열등감인가 싶고요. 만약 열등감이라면 형님이 저한테 열등감을 가질 일이 뭔가 싶었어요. 저라고 뭐 잘난 사람도 아닌데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냥 남 험담하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가 생각도 했죠. 어찌됐건 그런 일들을 겪으며 저도 형님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저한테 왜 그런 건지, 남편은 형님을 왜 그렇게 대하는 건지 알 수 있는 기막힌 일이 저에게 생기게 되었어요. 겨울에 어머님이 빙판길에 넘어지시는 사고가 있었고 저와 남편은 급하게 어머님이 계시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형님이 먼저 옆에 계시더라고요.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치셨고 다행히 엄청 크게 다치신 건 아니라서 통원 치료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저와 남편 그리고 형님은 병원 복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민이 아니냐? 누군가가 아는 척을 하길래 쳐다보니 나이 드신 남자분 한 분이 다가오시더라고요. 남편은 깜짝 놀라서 인사를 하고요. 안녕하세요, 큰아버지. 큰아버지는 반가워하며 다가오셨어요. 어떻게 이런 데서 다 보냐? 여긴 어쩐 일이야? 아, 엄마가 손목을 좀 다치셨어요. 아이고, 어쩌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지시면서 잘못 짚으셨대요.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라서 통원 치료 받으면 된다고 하시고요. 그래? 큰아버지는 어쩐 일이세요? 큰엄마 여기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 허리 쪽에 수술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와 있잖아. 아, 큰어머니가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몰랐습니다. 엄마한테 들은 얘기가 없어서. 괜찮아. 우리도 말 안 했어. 큰 수술도 아니고. 그리고 뭐 요새 너네 엄마랑 우리랑 왕래하고 지내냐? 그러면서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전에 어머님에게 듣기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선 큰 행사나 중요한 일 아니면 큰 집과 따로 왕래나 연락은 안 하고 지내신다고 했거든요. 큰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라고요. 질부, 안녕하세요. 그때 결혼식에서 보고 처음이네. 반가워요. 악수를 청하시길래 저도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나 저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셨으면 당연히 조카인 형님하고도 인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형님을 보고는 의아한 얼굴만 짓고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뭐지 싶어서 형님을 보니까 약간 고개를 돌리고 막 폰을 보면서 바쁜 척을 하더니 갑자기 전화가 온 것처럼 급하게 자리를 뜨는 겁니다. 아무리 왕래가 없이 지내도 큰아버지를 만났는데 인사도 안 하시나?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큰아버지가 하신다는 말이 근데 저 사람은 누구냐? 일행이냐? 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눈이 동그래졌고 남편이 급하게 큰아버님을 모시고 복도로 가더라고요. 왜 그래? 큰어머니한테 인사드리려고요. 그럼 질부도 같이 가야지. 그럼요. 자기야, 빨리 와. 남편이 그렇게 허둥지둥 얼버무렸고 큰아버님은 더 이상 형님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상황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조카를 보고 누구냐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얼떨떨한 얼굴로 일단 큰어머님이 입원해 계시는 입원 병동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큰아버님이 왜 아까 형님을 못 알아본 건지, 또 형님은 급히 어딜 간 건지, 남편은 왜 그렇게 당황한 건지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인사드리고 나온 저희는 치료가 끝난 어머님을 모시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형님이 오시더라고요.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고 왔다면서요. 저는 아무래도 형님도 남편도 다 수상했지만 일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집에 갔는데 도저히 그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조카 보고 누구냐니요. 아예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형님도 자기가 소정이라느니 왜 자기 몰라보느냐니 하지 않고 어색하게 자리를 피했고요. 이건 뭔가가 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겐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다음날 혼자서 그 병원의 큰어머님이 묵고 계신 입원실을 다시 찾아가게 됐죠. 제가 들어오자 큰아버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어제 왔던 질부 아니야? 안녕하세요. 아니, 갑자기 여긴 어쩐 일이야? 뭐 놓고 갔어?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쭤볼 게 있어서요. 여쭤볼 거? 뭔데? 말해요. 저는 어리둥절해하는 큰아버님과 큰어머님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저기 치료실 앞에서 저랑 승민 씨 사이에 있던 사람 왜 모르신다고 하신 거예요? 응? 조카시잖아요. 승민 씨 누나요. 근데 처음 보는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제 물음에도 큰아버님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 중간에 있다가 전화 받으러 간 여자가 혜진이라고? 갑자기 혜진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큰아버님의 물음에 이번엔 제가 물었죠. 혜진이요? 승민이 누나면 혜진이잖아. 그 여자가 혜진이라니.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저희 형님 이름은 소정이에요. 근데 갑자기 혜진이라뇨. 소정이가 아니라 혜진이라고요? 소정이는 또 누구야? 저희 형님 이름이요. 제 말에 큰아버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허 하시더라고요. 질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승미 누나는 혜진이밖에 없고 혜진이는 8년 전에 죽었잖아. 승미처라면서 그것도 몰라? 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등 뒤가 쭈뼛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요? 그게 무슨 승민 씨 누나가 죽었다고요? 아니, 결혼한 남편 누나가 죽은 것도 몰라? 8년 전에 병으로 죽었잖아. 걔가 죽은 지가 언젠데 갑자기 처음 보는 여자더러 형님이니 그러는 거야? 저는 너무 충격적이라서 순간 휘청했습니다. 큰아버님은 놀라서 저를 잡고 간이의자에 앉히시더라고요. 큰아버님도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다시 물으셨습니다.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질부말론 어제 그 중간에 있던 여자가 승민이 누나고 이름은 뭐? 소정이? 그런 이름이라 그거야? 네. 나도 재수 씨랑 연락이 많은 건 아니라서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승민이 누나. 그러니까 혜진이는 8년 전에 병으로 죽었어. 그리고 승민이만 키우는 걸로 알고 있고. 중간에 그 소정이란 여자는 본 적도 없어.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르겠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님이나 남편도로 한번 물어봐. 나도 재수 씨한테 전화해 볼 테니. 저는 고개를 겨우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자 큰아버님은 혼자 갈 수 있느냐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불쑥 찾아와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그곳을 황급히 떠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웬만한 공포영화보다 그 상황이 더 소름 끼치고 무섭더라고요. 내가 형님으로 알고 있던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싶고요. 저는 집으로 가려다가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왜 나를 속인 건지, 진짜 누나는 죽었다는데 왜 그런 사실은 나에게 다 숨긴 건지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거든요. 그렇게 밖에서 몇 시간이나 배회하니 남편이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안 받았는데 남편이 전화 좀 받으라고 문자가 오길래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어디야? 집 근처야. 병원 갔었다며? 큰아버지 뵈러. 어머님한테 들었어? 나 지금 웬만한 공포영화보다 더 무서운 거 알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들은 말이 다 뭐냐고. 일단 집에 와서 얘기해. 전부 다 얘기할게. 남편은 몹시 가라앉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일단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겉옷도 벗지 않고 그 옆에 앉았어요. 왔으니까 다 설명해봐.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진짜 미안해. 속이려던 건 아닌데. 상황이 그렇게 됐어. 형님, 아니 그 여잔 누구야? 진짜 누나 아니잖아. 누나처럼 그냥 여기고 살고 있어. 저는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 있다면 이 상황에서조차 숨기거나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어.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나 속이는 거면 나 절대 가만 안 있어. 아까 큰아버님 만나러 병동 갔다 오면서 나 오만 가지 생각 다 했거든. 내 생각으론 그 여자 그리고 준영이 친누나가 아니라면 당신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니라고 그냥 정말 누나처럼 지내는 것뿐이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걸 보니 내 추측이 맞는 건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은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그냥 다 말할게. 이렇게 된 이상 나도 더 이상 속이고 싶지도 않아. 말해. 우리 누나 죽은 거 맞아. 그리고 자기가 형님이라고 부른 그 여자는 우리 누나 친구야. 친구? 어. 근데 왜 누나라고 속였어? 그 누나는 엄마랑 살았는데 우리 집하고도 잘 아는 사이였어. 근데 그 누나 엄마가 돌아가셨고 오갈 데 없대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거든. 우리 엄마를 거의 친엄마처럼 여기면서 살았고 우리 엄마도 딸이 2명 있는 것처럼 하셨고 그런데 자기도 들었다시피 우리 누나 8년 전에 혈액암으로 죽었어.
우리 엄마 딸이 죽고 나선 제정신 아니었고 그때 소정이 누나가 우리 엄마 위로 많이 해주면서 엄마랑 딸로 지내자고 자기는 엄마를 잃었고 엄마는 딸을 잃었으니까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한 거야. 자기를 친딸처럼 생각하라고. 엄마도 심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소정이 누나 말대로 그렇게 지낸 거고. 저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혼 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이런 얘기를 숨기는 데는 그런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짜 궁금한 걸 물었습니다. 그럼 준영이는? 준영이라는 말에 남편은 잠깐 망설이더라고요. 누나 미혼모고 아들이지 뭐. 애아빠는? 나도 잘 몰라. 끝까지 이럴래? 검사해볼까? 제 말에 남편도 놀라서 저를 보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하는 말, 그렇다고 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 그런 사연이면 나한테 말 못할 이유 없잖아. 근데 나한테 그런 일을 속일 이유가 없어. 속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지. 가만 생각해보면 형님도 이상해. 엄밀히 친딸도 아니고 딴 식구인데 내가 당신 와이프라는 이유로 그렇게 못되게 굴 이유 없거든. 내가 눈치도 없는 줄 알아? 내가 기분 나쁘고 찜찜했던 것도 결국 이거야. 어머님이 딸 잃고 딸 친구랑 같이 살 수도 있어. 하지만 아이는 다른 문제야. 아이까지 그렇게 품어주고 며느리 될 사람한테까지 딸인 것처럼 속여서 산다? 그건 내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겠지. 당신 애지? 준영이. 그렇게 묻는 제 목소리가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아니라고 하길 바랬습니다. 그냥 내가 만들어낸 소설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에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맞아. 남편의 대답을 듣자 저도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제가 추측했던 게 맞더군요. 그럼 그 여자랑 사귀고 애까지 낳았던 거야? 아니야, 그런 거. 하룻밤 실수였어. 내가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실수였는데 그만 애가 생겼어. 그 누나는 임신한 거 알고 잠수 탔고 나중에 누나 죽을 때 다 돼서야 애 안고 돌아온 거야. 나는 그 여자 좋아하는 마음도 없고 애 가지고 그렇게 잠수 탄 것도 너무 싫은데 그 여자는 절대 내 애인 거 누구한테도 말 안 하겠대. 그냥 이 집에서 엄마랑 살면서 조용히 애만 키우겠대. 엄마도 이미 애까지 데리고 온 데다 누나까지 그렇게 되니까 그냥 다 같이 살자고 하고 그렇게 된 거고. 내 실수긴 하지만 정말 그 여자 너무 싫었는데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어. 자기한테 말하려고 몇 번이나 결심했는데 이런 거 알면 미친 집구석이라고 자기가 도망칠 것 같았어. 그래서 차마 말 못한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울더라고요. 남편은 울었지만 왜 우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속임을 당했고 진짜 울고 싶은 건 전데요. 남편의 누나인 줄 알았던 여자가 사실은 남편 애까지 낳은 생판 남이었고 그 사실을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저에게 감쪽같이 속인 거였으니까요. 만약 우연히 큰아버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감쪽같이 몰랐을 겁니다. 바로 눈앞에서 남편의 아들이 커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몰랐겠죠. 그런 사실들이 얼마나 소름 끼치고 징그럽던지요. 저는 조용히 가방을 쌌습니다. 남편은 허겁지겁 미안하다고 말리는데 우리는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가방을 들고 친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다 알렸어요. 당연히 친정 부모님도 뒷목 잡고 쓰러지시죠. 어떻게 그런 일을 속일 수 있느냐면서요. 그렇게 결국 부모님들끼리도 한번 만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화가 나서 어머님께 따지셨고 남편과 어머님은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으시더라고요. 그 여자는 애가 절대 남편 애라는 거 말 안 하고 그냥 딸처럼 살겠다고 했대요. 어머님도 차마 내칠 수가 없었다고 했고요. 남편은 이성적인 감정 같은 건 정말 하나도 없고 그저 하룻밤의 실수였을 뿐이라며 지금도 싫어서 제가 원하면 그 여자더러 그냥 나가서 살라고 하고 집에서 쫓아낼 수도 있대요. 하지만 그런 게 무슨 소용인가요?
저희 부모님과 저는 이혼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신뢰도 깨졌고 그런 엄청난 사실을 숨긴 집안과 더 이상 그 어떤 인연도 이어가고 싶지 않다고요. 남편과 어머님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따로 연락이 와서 저 없으면 안 된다고 매달렸습니다. 저는 나를 정말 사랑하고 진심이었으면 설사 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속이면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속일 수 있었겠나요?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었죠. 저라고 그냥 덮어둘까라는 생각이 아예 없던 건 아닙니다. 이혼이 쉬운 일도 아니고 또 그동안 그 여자에 대한 남편의 행동을 보자면 정말 이성적인 마음은 전혀 없다는 게 느껴지기도 했으니까요. 그 여자는 절대 아이를 볼모 삼아 남편에게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일이 이렇게 됐으니 시누이 짓도 저에게 하진 않겠죠. 또 제가 원한다면 나가서 쥐 죽은 듯 산다고 했고요. 하지만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 그런 게 뭐가 중요할까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남편 아이라는 걸 안 순간 저는 끊임없이 그 여자와 그 아이의 존재 때문에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을 테니까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남편이 저에게 말은 저러지만 결국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언제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요. 남편을 사랑했지만 그런 위험과 스트레스를 감수해가며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고 이 일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님과 남편은 소송 없이 따로 원하는 위자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되었어요. 모든 이혼 절차가 끝이 나던 날 남편은 대화를 조금 할 수 있냐고 해서 둘이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속인 건 정말 미안하지만 자기가 진심으로 좋아했던 여자는 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누나랑 하룻밤의 실수로 아기가 생겼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이 애를 낳아서 돌아온 거였다고요. 하지만 뭐라고 했든 자기 실수 맞으니 감내야 되는 것도 맞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된 거 차라리 그 여자랑 부부로 살아라. 애기도 같이 키우는 게 어떻느냐고 했어요. 실수니 어쩌니 해도 결국 남편의 잘못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소리 말라며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럴 일은 절대 없다면서요. 그리고선 한다는 소리가 그 여자가 그냥 조용히 어머님의 딸처럼 살겠다, 절대 티 안 내겠다 했을 때 저를 속이고 결혼까지 하면서 한편으론 언젠간 들키겠구나 라는 걸 예상했대요. 뻔히 보이는 일을 왜 감춰둔 건지 남편의 속내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은 진심으로 미안했다며 자기 같은 남자 말고 진실되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괘씸한 것과 별개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남편과의 문제도 시댁 문제도 아닌데 헤어진 거였으니까요. 물론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저를 속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요. 이혼 후 남편하고는 가끔 안부 문자 정도만 주고받는데 자기는 그냥 그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된 거 그냥 소정이랑 부부처럼 지내라고 했다는데 남편은 너무 싫어서 그냥 집 나왔다고요. 어머님에게 잃은 딸을 대신하는 자리라 생각해서 그 여자 보고 나가라 말아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자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찌됐든 잘 지내라는 말밖에 못했고 그 후 더 이상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냅니다. 저는 이혼 후 다시 일을 하며 지냅니다. 결혼 전과 똑같아요. 다만 이혼녀라는 수식이 하나 더 붙었지만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연이 있고 저는 이해하지 못할 가족관계도 참 많겠죠. 그 집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다면 그냥 덮어두고 살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게 아니니 저와 남편과의 인연은 이렇게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요즘 세상에 그렇게 큰 일도 대단한 일도 아니니 저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씩씩하게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